본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나레이션 및 자막을 지원하는 배리어 프리 제작물입니다. 본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준수하며 철저한 위생 및 방역하에 안전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오늘 2명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공급이 끊어져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충북 42곳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 코로나. 그 진실 찾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한국과 WHO는 각각 국가 재난 사태와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되고 기침과 재채기로 인한 비말로 전염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잠복기를 걸쳐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약 3.4%의 치사율로 인류는 완패했습니다. 9시 넘어가면 차들이 없어. 사람 움직임도 없고 차들이 없어. 그게 코로나. 모임이라든지 집단으로 많이 모이시던 분들이 사람들이 있는 밀집 지역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커졌고 점점 불안해지는 사람들, 인간이 가지는 코로나로부터 유일한 방어막.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폭발적이었죠.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한동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스크 자체를. 마스크. 처음 겪는 상황에 마스크 품절대란 발생. 마스크가 없을 때 바깥 외출 자체를 아예 꺼리게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로 맡은가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길게 줄 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거기에 댓글 하나 달았거든요. 한 사람이 사면 다른 사람이 못 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구매하는 개수를 줄여주면 어떨까 하면서 그렇게 적었는데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마스크 오브제 시행. 어떤 사람이 구입했을 때 다른 곳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한 곳에서도 구입하는 개수를 제한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존과 관계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꼈고, 혹시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조금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약간 불안해요, 많이.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끝나지 않은 전쟁. 불안감 속에서 생겨나는 소문들.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도 못 가고 사이버 강의로 돌리는데요. 이제 동영상 수업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성적도 좀 신경도 좀 쓰이고. 처음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나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거리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돌아가니까 못 나가요. 저 요즘 심각하죠. 그래서 뭐 집에만 너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답답하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야외로 나왔거든요. 꽤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에 대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더워지면 코로나가 뭐 없어진다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고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네. 한국인이 치사율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마늘이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려서 다시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마스크를 며칠에 한 번씩 이제 갈아서 써도 된다든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 전문가에게 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소문과 장기화될 거라는 두 가지 소문이 충돌했는데요.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특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환자들이 확진되는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더운 지방에서도 확진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코로나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생존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온도에서 자연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운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 소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반 약품의 품절 현상이 일어났다던데 사실인가요? 3월달 예를 들면은 일반 약 매출 비중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좀 깔려있는 건지 모르지만 두 가지 계통에서 올라갔는데, 하나는 감기약이에요. 코로나가 감기 증상이라고 그래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판피린 같은 거, 액상으로 된 거, 이런 것도 알약으로 된 감기약, 그 다음에 영양제,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면역력을 높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드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 다시 나오기 좀 힘들다. 이게 왔을 경우에 딴 사람하고 겹치기가 싫다. 병원 약국은 위험한 곳이니까 내가 왔는 김에 사가자. 이런 것도 상당히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감기약과 건강보조제에서 특별히 구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리고 더 위험해지기 전에 약품을 집에 구비해둬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세 번째, 코로나 통계 자료를 보면 5월 4일 기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치사율이 10%를 넘어가는 반면 한국은 2.3%로 비교적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죠.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문도 퍼지고 있었는데요. 한국 치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 김치와 마늘 덕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제 이 통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치사율과 이제 또 완치율, 이런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검사를 굉장히 신속하고 또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또 환자들의 자가격리를 시키고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치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나는 증상이 없고 나는 이제 무사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마늘이나 김치나 이런 그런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면역이 좋아져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이제 너무 지나친 비약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확률로 보면 한국의 치사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초기 대응 및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음식으로 면역력이 좋아져 코로나를 극복한다는 것은 비의학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홍삼 등을 섭취하는 게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 쪽에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으면. 실제로 그래서 의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에다가 비타민C가 얼마 이상 먹으면 효과 있다는 그런 걸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반론도 들어가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현혹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은 요번에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현지에서 비타민C를 환자한테 먹으라고 그렇게 권한 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효과가 어떤지는 지금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이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문가가 과연 지금 현재 존재할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의료 현장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요 현재 상태에서는 약이 없고 백신이 없어요. 그냥 대증 치료거든요. 대증 치료.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뭐 클로르킨, 하이드록시클로르킨 또는 뭐 렌데시버,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뭐 나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저 호주에서도 보면은 뭐 동물 구충제 그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부 시험해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가 말하려 그러면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조군도 없고 또 걸린 사람의 대상으로 해갖고 임상 실험이 거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예.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나 임상 실험 등으로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스크뿐이라고 합니다. 5번째, 코로나 환자는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것으로 코로나 자가검진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했던 것이 이제 폐렴 환자들입니다. 이제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중대한 폐렴 환자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들 상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후각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반드시 후각 이상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이다 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코로나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후각이나 미각의 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 후각 이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후각 이상이라서 무조건 코로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6번째, 마스크에 관한 소문들도 많이 퍼졌습니다. 재사용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햇빛에 말리고 소독제를 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2장 또는 지금 3장을 사용하라고 지금 국가에서 일주일에 그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마스크 풍족에서 지금 이 마스크를 매일 바꾸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마스크를 3에서 4일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 전에 왜 알코올 뿌린다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가 현재 필터로 차단하는 게 정전기로 막아요. 정전기로 막기 때문에 물이 닿아버리면 이 마스크 필터가 손상합니다. 그래서 빨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뿌리는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알코올 70%에 물이 30%예요. 그래서 뿌려버리면은 물과 닿아서 정전기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뿌리는 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MIT 쪽에서도 이 마스크를 재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필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찜통에다가 뭐 찌는 방법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려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UV 270 나노미터에서 살균하는 거예요. 요거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각 그 대학교 이런 데서 연구 중이다. 이게 지금 정확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 근데 UV 살균기는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마스크의 원리는 정전기이기 때문에 물기가 묻는 행동은 금물. 현재 발표된 자료로 봤을 때 UV 살균기 270 나노미터에서 살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7번째, 코로나는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이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여러 감염의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종류의 형태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힘들고,
또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중을 해서 효과가 있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일률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백신 개발도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제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이 자체가 변이된 바이러스가 그 개인에게 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다양하게 변이된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더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이된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변이되는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들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날도, 키즈 카페를 가는 날도, 우리 함께 힘들지 않게 사는 날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조금 좋아져서 마스크를 벗고 손님들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외출을 자제해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완전히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단계 아니니까 아직 뭐 서로 좀 조심하고 이러면 좋겠죠. 빨리 끝났으면 최고 좋겠고. 크게 카페 다녀보고 싶어요. 가기 싫어도 학교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이렇게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 곳에서도 부담 없이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경기 회복이 조금 빨리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주어졌고 모든 국민과 정부도 지금 최선을 다했고 경제적 활동 계속 하면서 그 약과 백신의 도움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그 폭풍 전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 말고 정말 완전한 일상으로.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책임감입니다.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꼭 코로나뿐만 아니고 독감이라든지 유행성 감기, 신종플루 수많은 이런 감염병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 또 억울하게 죽어가는 환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앞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나를 위한 책임을 다 하셨나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나를 위한 책임. 모두 다 함께 하실 거죠?